안녕하세요. 자, 이제 제 6장과 7장을 보겠습니다. 그 6장은 실천 과정에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이 없죠. 그 다음에 많이 나올 때 4문제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 이론 강의나 핵심 이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제 보통 우리 지역사회복지론 전공 주요 저서들이 4단계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내용 정리를. 근데 그 8단계로 최근에는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1번 보면 먼저 문제 해결 과정,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문제 해결 과정. 문제 발견 분석을 먼저 해야 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죠. 그 다음 이제 실천하고 평가합니다. 사회 때 나왔는데 너무 쉽게 나왔고 그 다음에 2번에 22회 때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응용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거기 먼저는 실행하고 평가했겠죠. 그래서 니은 다음에 디귿입니다. 그죠? 그거 보니까. 근데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실행을 했겠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사정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론에서도 사정 다음에 계획 수립인 것처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3번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게 뭐냐 문제를 확인하는 거죠. 그죠? 7회 때 나왔고 그 다음에 4번 10회 때 나왔는데 문제 확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관련된 당사자들과 폭넓게 대화를 나누고 문제 범위 설정에 있어서 조기에 개방적 태도를 갖고 시간과 자원의 양에 따라 표적 집단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과거의 지역사회복 실천을 위한 자해의 요인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당연히. 자, 문제 확인을 위해서 다양한 조사 방법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거. 그래서 이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5번에 자, 가장 나중에 수행해야 할 걸 물어봤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과 측정이 바로 우리가 성과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총괄 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끝나고 나서 하는. 그래서 그 성과 측정 4번이 답이겠고 자, 6번 다음 사례 첫 번째로 실천해야 할 과업은 뭐냐? 땡땡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무장의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공건물에 건축장애 요소를 제거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때는 뭐 서명운동을 벌이거나 개선을 촉구하거나 홍보하거나 청원을 하거나 이것 전에 그렇다면 건축장애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이 조작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작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자, 그다음에 지역사회복 실천 과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실행 단계에서는 지역사회의 고유 상황을 파악하고 표적 집단에 대해서 확인한다. 자, 문제 확인 단계에서 실천 모델을 결정한다. 자, 계획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토착 지도의 시각을 알기 위해서 초점 집단 인터뷰를 사용하는 것은 평가 단계에서 진행한다. 이거 지금 일단 옳지 않은 거네요. 그죠? 옳지 않은 것들이. 자, 그러니까 옳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실행 단계에서 이 확인한다고만 안 되죠. 문제 확인 단계에서 해야겠죠. 그거는. 그 다음에 실천 모델을 결정하는 것도 그건 정책 프로그램 개발 또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문제 확인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초점 집단 인터뷰는 평가 단계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자료 수집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문제를 확인 또는 문제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쪽에서 하는 겁니다. 이 형성평가는 최종 성과물이 아니라 그 총괄평가가 이제 결과평가죠. 결과평가가 총괄평가고 형성평가는 과정평가죠. 그 문장 자체가 지금 잘못됐고, 그래서 총괄평가는 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뒤에 이제 결과평가를 의미한다가 되는 거고, 사회지표는 문제 확인, 욕구 사정,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자료이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지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부통계청이나 또는 이제 정부에서 발간한 이런 자료, 그러니까 그 통계 자료를 주로 이용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기관에서 뭐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거지만,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 지역사회 문제를 규명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규명하는 거. 문제에 대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문제에 대해 공적으로 인정하고 지역사회 행동을 위한 아젠다로 채택한다. 해당 문제와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는 거 맞고, 지역사회 지도자, 공직자, 토착 주민이나 또는 이제 지역 운동가 등 유력 인사의 인식을 반영해야겠죠.
그죠? 이걸 이제 배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걸 수집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거의 노력을 찾아보고 해결을 위한 장애 요인과 문제의 지속 요인을 파악하는 거 모두 맞습니다. 자, 9번. 어느 단계에 관한 설명이냐? 주거 빈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사육사는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개인의 경제 문제, 지역사회 불량 주택 문제, 공공임대주택 문제 중 어떤 문제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였다. 이건 문제 발견 및 분석 단계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거 지금 8단계거든요. 이게 8단계에 해당돼요. 자, 그 10번 보면 지역사회복 실천 단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인데 13회 때 문제 같이 나왔는데요. 아까 지금 9번하고 문제 발견 및 분석 단계는 가장 먼저거든요. 이게 제일 앞에. 그러니까 계획을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실행 단계 이유가 아니죠. 그죠? 맨 처음이니까. 그 다음에 평가 단계는 총괄평가. 총괄평가는 모든 실천 과정이 종료된 이후에 실시하는 거. 그게 맞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총괄평가, 형성평가의 개념을 알면 지금 아까도 나왔잖아요. 거기 그 7번에서 4번에서 형성평가가 아니라 총괄평가인 거. 근데 여기서도 지금 또 나왔어요. 종료 이후에 하는 것이 이제 총괄평가죠. 그러니까 2번이 맞는 겁니다. 자원계획 및 동원 단계는 실행 이전이에요. 실행 단계 이후에 진행한다. 목적과 목표 설정 단계는 사정 이전에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사정하고 나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 포럼은 실행 단계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포럼은 자, 요거는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지역사회 포럼과 이제 공청회 이제 차이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어떻든 이게 자료 수집 방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발견 및 확인 단계. 그리고 이제 우리 8단계로 보게 되면 문제 발견 그리고 문제 원인 분석하는 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11번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평가 단계에서 개입 방향과 수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목표 설정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요. 실행 단계에서는 참여자를 적응시키고 활동을 조정하는 게 들어가 있죠.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틀렸어요. 근데 보세요. 13회 때 나왔던 것이 지금 12번에 보면 15회 때 참여자 적응, 그 다음에 참여자의 저항과 갈등 관리하기. 아까 참여자 적응이 11번에 니은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실행 단계에서. 근데 아니다라고 해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게 실행 단계입니다. 결국은 그 해설에 보면 12번에 참여자를 적응시키고 그리고 활동을 조정하고 그리고 저항과 갈등을 관리하고 자기 규제 및 통제를 개발하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실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자, 거기 그 디귿에 보면 자원 계획 및 동원 단계는 문제 우선순위를 정한다. 문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이건 이제 계획 단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사정은 지역사회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그게 맞죠? 자, 그 다음에 13번. 지역사회복 실천 과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인데 실행과정 점검 단계는 결국 실행 단계 다음이 이제 실행 단계 점검이죠. 실행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진척도를 파악하는 거 맞아요. 목적과 목표 설정 단계에서 겐트 차트를 활용한다는 것도 맞아요. 평가 단계에서 결과 평가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는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형성 평가 이 과정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하는 이 총괄 평가의 개념이 평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단계에서 결과 평가만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욕구조사에서 주요 정보 제공자 인터뷰, 지역사회 포럼, 그 다음에 개최, 그 다음에 사회지표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자, 14번 실천 과정과 실행 내용의 연결을 옳지 않은 것인데 문제와 표적 집단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 상황 확인과 인구 집단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 문제 분석. 자, 인과관계에 근거한 계획 가설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입 전략 개발에 해당이 됩니다. 거의 지금 3번에 지금 이거 주어진 지문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개입 전략 개발의 개입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사회 개입, 프로그램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 효율성, 효과성 평가. 우리가 효율성, 효과성 평가가 뭡니까? 총괄 평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15번 지역사회복 실천 과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죠? 문제 발견은 다양한 정보와
자료 수집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요. 문제를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안과 실천 전략이 달라집니다. 총괄평가는 문제 프로그램 수행 과정에 실시된다. 틀렸죠? 형성평가가 그렇죠. 또다시 나왔어요. 또. 그죠? 17회 때. 총괄평가 형성평가 문제가. 정책 목표를 수립할 때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단계와 활동의 연결인데요. 또. 자, 욕구조사에서는 초점 집단 면접, 포커스 그룹 인터뷰. 요거는 자료 수집 방법이기 때문에 욕구조사 단계에 해당되고요. 목적과 목표, 애간의 스마트, 목표 설정 방법이죠. 지침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맞죠. 자, 실행 계획에서 프로젝트 활용 가능합니다. 거기에 해설에 넣었지만 실행 계획 단계에서 정책적 접근, 이 정책 접근이 바로 길버트와 스펙의 정책 내용 분석 그 네 가지를 얘기해요. 그거하고 이제 프로그램 접근,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접근. 이 프로젝트 접근이 나왔는데 이 프로젝트를 활용한다는 거 맞습니다. 자원계획 단계에서 실행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도 맞는데 저항과 갈등 관리 어디에 있었어요? 아까 실행 단계였죠. 아까 12번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의 설명에서 지역세복 실천 단계는 이슈의 개념화,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가치관 고려. 뭡니까 이거 다? 문제 확인 단계 제일 맨 처음에 하는. 실행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거기 재정 자원을 집행하는 게 실행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참여자의 갈등 관리 이거 또 나왔네. 적응 촉진도 또 나왔고요. 아까 12번에서 그죠? 그러니까 12번이었죠? 또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협력과 조정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다 실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당연히 목적과 목표 설정 단계에서 하는 일이겠죠. 자, 19번 21회 때 나왔어. 재정 자원의 집행. 또 나왔어요. 아까 18번에서 20회 때 나왔던 1번이 나왔잖아요. 실행 단계. 그죠? 근데 거기 이제 추진력의 확보 및 활용, 그다음에 네트워크 쪽도 또 나왔네요. 거기. 그러니까 지금 20회 때 나왔던 걸 연달아서 또 낸 거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가 기출 논점에서 나왔던 이런 논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번 지역세복 실현 과정을 욕구 사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욕구 사정 단계에서 자, 프로그램의 적절성 정도는 평가 단계에서 평가 영역에 해당돼요. 그게. 자, 재원을 확보한다. 이건 정책 프로그램 개발 단계. 그다음에 합의를 도출한다. 집단 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프로그램 이제 전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지역사회 사회구조와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욕구 사정 단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사정을 해야 하는데 다음에 지역사회 사정 과정 중 사육사가 확인한 변수가 뭐냐. A종합사회복지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사는 지역에 혼자 사는 노인에게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분여회.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기초연금인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동주민센터. 후원금을 지급하는 종교단체. 다 서비스 전달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22번. 초기 욕구 사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욕구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목적이 있고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위한 성과평가 의무는 성과평가는 총괄평가잖아요. 총괄평가는 끝나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욕구 사정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나머지도 맞는 것들이니까 맞는 걸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 좀 보충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 보면서 이게 초기 욕구 사정 단계에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3번부터가 자료 수집과 관련된 내용들을 출제된 걸 제가 쭉 모아놨어요. 그래서 거기 그 질적 접근 방법을 물어봤는데 그럼 양적 접근을 빼야 하거든요. 양적 접근은 구조화된 서베이, 그 다음에 사회 지표 분석,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모니터링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양적 접근에 해당되고 양적 자료 수집 방법에 나머지는 다 질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과 디귿이 답이죠. 자, 24번. 지역사회 포럼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지역사회 포럼은 지역사회의 공청회. 우리 시험에서 또는 지역공청회 이렇게 나왔어요. 이따 뒤에 보면. 그러니까 그냥 공청회라고 하면 이제 이게 정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공청회와 다르게 주민 통제를 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공청회든 지역사회 포럼이든. 그리고 이제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는 거는 이건 공청회죠. 지역 주민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죠. 맞아요. 포럼의 주최 책임이 정부다. 이건 공청회의 주최 책임이 정부인 거죠. 빈민 지역에서 경제적 생존 전략에 대한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된다. 오히려 이제 그 경쟁적 생존 전략,
정보 제공,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서 오히려 5번도 공청회에서 그러니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5번 다음 중 욕구조사 방법으로 소수 관련자들을 만나서 정보를 얻고 지역사회 욕구를 파악하는 거. 소수에 대해서 그 토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초점 집단 조사입니다. 자,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의 하나로 소집단으로 구성되며 여러 사람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동시에 질의응답한다. 뭐예요? 상호작용한다. 토론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초점 집단 기법입니다. 집중적인 토론이라고 되어 있네요. 또 자, 27번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다양한 배경이 가진 지역사회 집단의 이익을 수렴한다. 근데 마지막 보면 일단 한 자리에 모아놨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매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명목 집단 기법이죠. 얘는 마지막에 소집단 투표제라고도 하는데 민주적 수양적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하죠. 자, 거기 28번에 옳은 것인데 비공식적 인터뷰는 공식적 인터뷰가 이제 신뢰도와 일관성을 높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하위 체계 사정이 나왔어요. 이게 동태적 예이죠. 민소각적 방법은 비표준화된 면담 도구를 사용하겠죠. 왜냐면 이건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심층 토론인 비표준화된 면접이 이제 심층 면접, 즉 프로빙이 가능하죠. 명목 집단 기법 그건 맞는 거예요. 자, 그것대로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목표 확인, 행동 계획 개발에 활용되는 방법이고 델파이 기법은 명목 집단을 대신해서 지역사회 포럼 맥락 내에서 한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우편 조사, 물론 이메일이랑 팩스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직접 만나지 않죠. 익명을 보하면서 하는데 익명으로 하는데 지역사회 포럼 맥락 외부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거기 그 하위 체계 사정이 지금 28번에서 나오더니 이제 13회 때 나오더니 14회 때 자원 사정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또 19회 때 또 자원 사정이 또 나온 거예요. 그죠? 나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제가 하위 체계 사정 지금 28번에 설명했고 29번에 이제 답은 아니지만 포괄적 사정이나 협력적 사정이나 문제중심 사정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31번 지역사회 욕구 사정 방법. 지역사회 집단의 이해관계를 잘 대표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택하고 선택된 사람을 한 곳에 모아놓고 토론시켰다. 뭡니까? 이거 초점 집단이죠? 자, 그 다음에 32번 욕구의 배경이나 결정 과정보다 욕구 내용 결정에 초점을 두는데 직접 만난다고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를 결정해 뭐예요? 명목이에요. 명목. 자, 33번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요 정보 자료 제공했고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 번 설문 과정을 반복했으니까 만나지 않았다는 거죠. 뭡니까? 델파입니다. 설문구서는 이제 개방형으로 시작해서 이제 배사형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고 자, 34번 전문가 패널 그리고 합의 설문 만나지 않았다는 것인데 델파이죠. 그죠? 델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옳은 것인데요. 명목 집단, 지역 주민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자료를 획득하는 것은 구조화된 서베이죠. 이게 바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지역 주민을 이제 모집단으로 해가지고 표본을 선정해가지고 자, 초점 집단, 전문가 패널 대상으로 반복된 설문 뭡니까? 델파이죠. 그게 자, 정부기관이나 사회복지관 관련 조직에 의해 수집된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사회지표 분석이고요. 그게 사회지표도 나왔었잖아요. 이미. 그죠?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모임을 개최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모색하는 것이 지역사회 포럼 맞죠? 근데 지역사회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공식적 인터뷰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지역사회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욕구를 확인하고 이 사정인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 협력 조정 네트워크 구축 뭡니까 이거? 실행 단계에서 하는 일이라고 있잖아요. 아까 앞에서 사정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의견 수렴이나 명목 집단을 활용한 욕구 우선순위 결정 서베이 델파이 방법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 모두 맞습니다. 22회 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거 아까 36번도 이미 앞에서 그 실행 단계 물어보면서 그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자, 37번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에서 목적과 목표의 의미로 옳은 것은 자, 목적은 목표보다 구체적이다.
적이다. 목표가 목적보다 구체적인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참여시켜야 하고요. 거기에. 그죠? 목표는 목적에 통합되어야 하는 거고, 결과 목표는 무슨 일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한다. 그거 제가 좀 자세하게 밑에다 넣어놨는데, 그건 이제 과정 목표예요. 그거는. 그리고 프로젝트는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데야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 자, 그게 바로 이제 결과 목표입니다. 자, 거기 그 오이코 수업에 정리해놨으니까 그거 좀 알고 계시고, 목적과 목표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38번. 지역사회 내 분열되어 있는 주민들을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역동적 실태를 형성하는 거. 조직화시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개입 단계, 즉 실천 단계. 4번입니다. 자, 39번. 문제 정의 및 확인. 이 계획 수립하기 전에 욕구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22회 때 고기, 표처럼 표에서 그 학자가 제시한 걸 물어봤는데, 다행히 뭐 샌더스라고 물어봤지만 사실은 사회 계획 모델에서 하지 않는 건 옹호자예요. 그죠? 그래서 샌더스를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는 풀렸어요. 그렇지만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뭐 샌더스는 전문가 분석가, 계획가, 행정가, 조직가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안내자, 조력자는 제가 반드시 알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내자, 공동 목표를 강조하고, 그죠? 아니죠. 공동 목표를 강조하는 건 조력자죠. 그죠?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먼저 조직화를 격려한다. 조직화. 그죠? 그럼 사람들이 모여야 하니까 불만을 집약한다. 불만을 집약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좋은 대인관계죠. 좋은 대인관계를 육성한다. 그 다음에 흩어지지 않도록 뭐 한다? 공동 목표를 강조한다. 그죠? 이게 조력자 역할이에요. 이거는 거기 이제 지역 주민을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 지역사회 행동체계에 적절히 참여시킨다. 자, 그건 이제 조직가의 역할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니다. 그죠? 안내자라고 뒤로 빠져있지 말라. 주도적인 역할. 그죠? 그래서 1차적인 역할로서 문제 해결 방안과 목표를 설정하는 걸 도와주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동일시하는데 객관적 입장 견지. 그 다음에 자기 역할 수용. 그 다음에 역할에 대한 설명. 그죠? 주민들이 예민하게 느끼는 불만을 조직화하는 일을 주도한다. 조직화 뭐예요? 이게 조력자 역할이죠. 권위 있게 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거 전문가 역할입니다. 그 3번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옳은 것인데, 자신에 대한 역할 설명, 객관적 입장 견지죠. 문제에 대한 분석이나 지배 세력의 주요 관심을 발견하는 거 계획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 과거 이제 9회 때 문제죠. 자, 근데 이것도 보면 안내자 그 6가지 제가 외우라고 한 거 그것만 외우면 돼요. 이게. 그래서 거기 조력자 역할 4번 5회 때 나왔네요. 불만 집약, 그 다음에 공동 목표 격려, 그 다음에 원만한 대인관계, 그죠? 문제 파악, 문제를 파악하는 거 전문가 역할입니다. 그 아래 이제 5번에 보면 지역 주민들 마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어린이 놀이터가 방치되어 우범지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놀이터를 개량하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이제 K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했어요? 주민들을 조직, 그죠? 그래서 이제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직화했다. 그죠? 조력자입니다. 거기 6번 보면 11회 때 나왔는데 조직화를 격려한다. 맞죠? 공동 목표를 강조하는 것도, 불만을 집약하는 것도, 그죠? 다 조력자. 근데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안내자. 프로그램 운영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행동가가 아니라 행정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조력자 역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불만 집약 나왔네요. 거기 공동 목표 강조 나왔네요. 기억과 니을. 그죠? 조사 평가는 이제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하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옹호와 대변이니까 걔는 옹호자 역할이죠. 자, 다시 한번 조력자 또 나왔어요. 22회 때 또 지역사회를 진단한 건 누구예요? 사회치료자.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9번 이를 모두 충족하는 사회복사 역할.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근거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거기 보면 지역사회를 진단했어요. 그리고 방해 요인을 제거했어요. 협력을 방해하는 요인 제거. 뭡니까? 사회치료자예요.
사회치료자를 제시한 학자가 아까 누구냐면 그 로스가 이제 안내자 조력자 전문가를 여기다 넣었어요. 로스는 물론 리피트도 이제 전문가를 넣어놓긴 했는데 그 다음에 사회치료자. 자, 그 다음에 로스는 좀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죠? 로스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 학자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10번에 보면 전문가의 기능은 뭐냐? 전문가의 역할을 물어봤습니다. 자료 수집을 하여 제공하고 직접적인 충고도 맞아요. 근데 불만을 집약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조직화를 격려해서 변화의 매개가 되게끔 만드는 거 이게 결국 이제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11번은 어떤 역할에 해당하는가? A 지역에 일하는 사회복사 B는 공부방을 세우려고 시청에 근무하는 분들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건 이제 그 계획가의 역할이에요. 해설을 좀 넣어놨는데 제가 자세히 서비스를 개선하고 세 문제를 완화시키는 주요 수단은 공공기관의 정책을 고치는 것.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계획가라고 합니다. 12번, 11회 때 나왔네요.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계획 수립. 그죠? 그러니까 계획가죠. 그 13번은 문서를 정리하고 직원들을 각 분야로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관리, 바로 행정가입니다. 주민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였다. 자원을 연계에 제공하는 것은 중개자죠. 그 다음 다시 한번 15번. 거기 보니까 장애인 부모는 사회복사의 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어요. 지금 연계한 거거든요. 그죠? 중개자입니다. 정보를 제공해서 연계했어요. 자, 성폭력 피해 여성들 권익 뭡니까? 서명운동, 옹호자죠? 당연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 입법 활동, 조례제정 입법 활동. 제가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는 거 뭐예요? 옹호자. 자, 다시 한번 18번 조례, 제정, 입법 활동 또 뭐예요? 옹호자. 자, 19번 그 주부를 모집해서 환경봉사단을 결성했잖아요. 바로 조직화한 거예요, 이게. 조직가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 A 사회복지관에서 클라이언트의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를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때 역할은 일단 뭐 계획가, 정보 전달자, 네트워커 뭐 당연히 들어가겠고, 그죠? 그리고 이제 관리자, 정해진 방향으로 실천될 수 있게끔 관리자. 근데 후보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해설은 좀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제가 그거 확인하시고요. 조직화의 역할과 기술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교사는 가르치는 거니까 능력 개발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옹호자는 소송 제기하는 것도 여기에 그리고 옹호자로서 역할에 해당됩니다. 연계자, 모니터링, 연계하고 그 연결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하니까 모니터링도 들어가겠고요. 평가자가 자금 제공을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거기 회의 및 회담을 진행하는 거 협상가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지금 보면 그 21번은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 요거는. 예. 자, 이제 6장과 7장에서 출제된 23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6장에서는 두 문제가 나왔고요. 7장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6장에 지역사회복 실천 과정에서 출제된 걸 보면 지역사회복 실천 과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예요. 지역사회복 실천 과정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과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사정은 지역사회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뭐 당연한 문장들이 나왔고, 지역사회 문제나 욕구는 지역사회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원을 동원하고 재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실행 단계에서 수행되는 겁니다. 자, 근데 5번 보면 총괄평가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총괄평가가 나오는 순간, 총괄평가가 나왔으니까 형성평가를 가지고 혼동시킬 수 있겠구나. 그죠?
형성평가 이제 총괄평가로 이제 이렇게 대별해서 봐야 하니까, 그러면 총괄평가는 수행 과정 중에 실시되어서 수행 과정 이게 나왔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 형성평가죠? 형성평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죠? 그러니까 총괄평가가 딱 나오는 순간 이거 혹시 형성평가 문장인데 총괄평가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또는 이제 형성평가가 나오면 이거 혹시 총괄평가 문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수행 과정 중에서 실시되어서 실천 과정의 문제점을 수정하는 데 유용한 것은 총괄평가가 아니라 형성평가예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그죠? 총괄평가는 수행 과정 중에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그죠?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하는 평가가 총괄평가입니다. 자, 이것도 잘 나오잖아요. 그죠?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혼동시켜서 자꾸 문제 출제를 내는 것이 출제가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사회복 실천 과정 중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지역사회 욕구 사정 방법 또는 이제 자료 수집, 그죠? 자료 수집과 욕구 사정 방법이 출제가 잘 되는데 역시나 또 나왔어요. 자, 서베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맞습니다. 서베이. 그죠? 지역사회 주민들을 모집단으로 두고 그리고 거기서 표집을 통해서 표본을 추출하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 이거 서베이에 들어가요. 서베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전문가 패널 대상으로 반복된 설문을 통해서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다. 이거 뭡니까? 델파이죠. 그죠? 초점 집단이 아니라 초점 집단은 만나야 돼. 그리고 집중적으로 토론을 시키는 것이 바로 초점 집단 기법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전문가 패널을 반복된 설문,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이 문장 델파인 걸 알 수 있죠. 그죠? 델파이 기법입니다. 델파이 기법. 이것도 항상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 맞고 니은 틀렸어요. 자, 기억이 맞았고요. 니은 틀렸어요. 네, 또 여기 니은 틀렸으니까 기억은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든 이제 3번하고 5번만 소거되네요. 자, 그러면 디귿 보겠습니다. 사회 지표 분석. 정부 기관이나 사회복지 관련 조직에 수입된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거. 사회 지표 분석 맞죠? 그래서 디귿이 맞았으니까 디귿 들어갑니다. 끝까지 봐야 하네요. 요거는 지금. 자, 이제 니을이 들어가느냐의 문제예요. 명목 집단 기법은 이걸 소집단 투표제라고도 하죠. 마지막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죠? 그래서 니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답이에요. 자, 이것도 나오던 내용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사회복 실천에서 이제 사회복사의 역할이죠. 제7장의 사회복사의 역할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좀 깔끔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사회복사의 핵심적인 역할이 뭐냐? 자, 일단은 안내자, 조력자, 그 다음에 교육자, 촉진자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말 그대로 이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거 조력자 역할 4가지 외워야 하는 거 알죠? 그죠? 이렇게 외워야 하는 거 끌고 간다. 이렇게. 조력자의 역할은 뭐예요? 불만을 집약한다. 왜?
그래야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가 이제 조직화를 격려하는 거죠. 조직화를 격려한다. 그러기 위해서 불만을 집약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고 좋은 대인관계를 육성하고 모인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공통의 목표를 강조한다. 이렇게 네 가지. 조력자 역할 무조건 요하야죠. 그다음에 이제 안내자 역할 6가지 있죠. 안내자라고 해서 뒤로 빠져 있지 말라. 주도 능력을 발휘해라. 그래서 1차적인 역할로서 문제 해결 방안 강구하고 목표 수립하는 걸 도와주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동일시하는데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동일시해라. 그리고 역할을 수용하고 역할을 설명해라. 이게 6가지가 이제 안내자 역할. 이건 뭐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기출 논점에 기반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항상 우리 시험문을 보는 것은 기출 논점이 중요한 기출 논점. 그래서 이거는 이미 잘 나왔던 논점이었고, 자, 지역사회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자의 역할 또는 문제 해결 훈련가로서의 역할. 교육자 뭐 당연히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촉진자의 역할까지 들어가는데 이제 치료자의 문제예요. 자, 이 로스만이 제시한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에서 각각의 모델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그 주요 역할을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그걸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로스라고 하는 학자가 로스만이 제시한 지역사회복지 기본 모형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 기본 모형 중에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을, 핵심적인 역할을 안내자, 조력자, 전문가, 치료자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 치료자, 이걸 사회치료자인 겁니다. 사회치료자. 자, 근데 이 사회치료자 또는 치료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치료자도 맞는 거 아니야? 로스는 치료자도 제시를 했으니까. 그죠? 근데 답은 1번이 이제 답입니다. 핵심 역할이 아닌 거. 그러니까 문제가 깔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로스가 제시를 했을 때 이거 치료자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가 1번 치료자가 핵심적인 역할이 아닌 걸로 정답, 이제 이 정답을 1번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출제자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충 설명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료자라고 하면은 개인의 심리 치료 또는 정신적인 문제에서의 치료, 이런 역할인데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사회적 기능 회복과 사회 변화 촉진을 돕는 사회적 치료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 치료자를 그래서 사회치료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출제자의 의도까지 좀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는 깔끔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가장 적합한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이 뭘까? 치료자라고 하면은 개인의 심리 치료와 같은 이런 치료자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1번이 정답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여기서 주어진 역할에서는. 아셨죠? 만약에 여기서 뭐 옹호자 이런 거 나왔으면은 사회행동 모델의 핵심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여기 치료자도 들어가 있고 옹호자가 들어가 있다면 이때 치료자는 로스가 말했던 사회치료자로서의 치료자를 의미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델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에 딱 구분되는 것들은 나오지 않았고, 지금 이 5개 주어진 역할에서는 그나마 여기서는 1번이 치료자라고 했을 때 이 치료자는 출제자가 지금 냈을 때에는 이 개인적인 심리 문제나 정신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자의 역할로, 그런 의미의 치료자로 넣어서 이게 정답이 아닌 걸로 처리를 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인데 이 문제는 제가 여기다가 배치를 했지만 사실 이건 우리 그 역할 말고 그다음 기술 그다음 장에 기술에 또 분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사회복사의 핵심 역할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제가 여기 역할에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문제 분류를. A 사회복사는 지역사회의 복합적 욕구를 가진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방지. 이거 나오는 순간 조정자예요. 조정자. 조정자를 사례관리자라고도 하죠. 우리가 실천론에서 중개자와 조정자의 차이는 얘와 중개자의 차이는 중개자는 연결, 연계, 의뢰, 소개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특히 이제 이게 연결하고 연계한다라고 하는 게 중개자인데 조정자는 여기는 연결하는 것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더 추가되는 것이 조정까지 들어가는 게 조정자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조정자가 사례관리자인데 조정자에서 중요한 것은 실천론에서도 사회복사 역할에서 이게 문제가 나올 때 항상 조정자가 나올 때는 서비스가 중복되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항상 이렇게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결해서 다양한 기관들 서로 연결 통해서 조정하는 거예요. 서비스의 조정. 알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조정자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의 중복, 누락 이런 말 나오면 지금 사실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지만 이건 실천론에서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기도 해요. 자, 지금 우리가 제 7장 사회복사 역할까지 나온 문제를 지금까지 쭉 풀었는데요. 여기서 어려웠던 문제는 없었다. 다만 아까 지금 치료자 거기가 이제 좀 논란이 좀 될 수 있었던 내용이기도 했었고 시험 끝나고 나서 저한테도 이걸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았고 교수님 이거 지금 복수정답 처리 또는 전항정답 처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줘서 제가 항상 이런 질문 받으면 제가 거기에 일단 저는 출제자는 왜 이렇게 냈을까 이걸 생각을 해요. 정답을 왜 이걸로 처리했을까. 그렇지만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의제기 해보세요 하고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시험을 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의제기에 놓은 거를 이제 주요 저서들 이게 근거를 대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이의제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고 제가 도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불구하고 항상 문제를 푸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괜히 그 논란에서 굳이 그걸 틀려가지고 논란에서 내가 어떻게든 이걸 맞춰야 이게 인정이 되기를 바라고 이러기보다는 그나마 아까 지금 이런 문제에서 그나마 여기서 정답이 아닐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나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나마 정답일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렇죠? 여기서는 그나마 틀린 것이 뭘까? 이렇게. 자, 네 문제 또 풀었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